자, 오늘은 추론적 이해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수능에서 나오는 유형 중에서 상중하로 나눌 때 난이도별로 보자면 이 중급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추론적 이해가 되는데, 이 추론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어진 지문을 가지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내는 걸 얘기하겠지. 자, 그런데 이제 글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모든 어떤 사람이 글을 쓸 때 그 글의 종류에 따라서 논술문도 있고 설명문도 있지, 그지? 그러면 논술문과 설명문에서의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봤을 때, 논술문은 자신의 생각을 좀 담고 있는 거고, 설명문은 있는 그대로를 전달한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글에 대한 어떤 주장이나 요지라고 하는 부분은, 자, 그럼 이건 어떤 거냐? 이거는 자신의 어떤 생각, 작가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작가의 어떤 주관적 관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주장이나 요지에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글을 읽을 때 처음과 끝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고, 왜? 이 두 부분에서 자신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 하지만 중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부분이 예를 든다든지 부연 설명하는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 문제를 풀 때 키포인트는 선택지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지는 전부 다 우리말로 돼 있어. 쉽게 말하면 한글로 돼 있다는 말이겠지.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야. 그럼 우리말 분석할 때는 요 세 가지로 생각하면 돼. 첫 번째, 화제가 무엇인지, 즉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근데 화제는 중복해서 많이 표현을 한다. 그래서 화제는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핵심어가 뭔지, 또 그 핵심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긍정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비판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맞지? 그럼 이 세 가지 부분을 담고 있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말하자면 선택지에 다 나타나. 그 다음 선택지를 보고 난 다음에 본문으로 볼 때 보통 화제는 첫 문장에서 준다. 그 다음 핵심어하고 작가의 주장은 끝문장과 중간에 있는데,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끝문장이야. 중간에 있을 때를 우리는 중괄식이라고 그래.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미괄식이 제일 많아. 쉽게 말하면 끝에, 맞지? 작가의 어떤 주장이 많이 담겨 있구나. 두 번째는 양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끝을 얘기한다. 알겠지? 그 다음 세 번째 중괄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나? 두괄은 사실 좀 없어. 왜? 두괄은 처음에 바로 얘기해버리니까 너무 쉽게 문제가 풀어진다는 뜻이겠지, 그지? 그래서 항상 그러면 거꾸로 읽어가는 연습이 돼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과 끝을 읽으면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보통 요지문을 만들 때 어떤 주장과 요지에 관련된 부분에 문장을 만들 때 사용되는 특징이 있어. 주관적인 표현을 찾아라.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예를 들어보자, 스님이.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통령을 갖고 얘기를 해보자. 자, 한 나라의 대통령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 생각해봐.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는, 그지? 사실이지. 자, 뭐야, 그지? 권력을 가지고 있다.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 권력이야. 자, 권력을 가진다. 자, 요 표현하고, 여기에 선생님이 단어를 하나 살짝 집어넣어 볼게. 대통령은 요 사이에다가 정말 많은 권력을 가진다. 뭔가 뉘앙스가 다르지. 대통령은 그냥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대통령은 많은 권력을 가진다. 이거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쉽게 말해서 객관적인 진술이야. 근데
정말 많은 권력은 이 단어가 탁 들어가는 순간 객관적인 것에서 주관적인 것으로 바뀌어버리지. 맞나? 이러한 형태의 빨간거로 되어 있는 이러한 표현을 주관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는 거야. 이해되지? 요걸 우리가 찾아서 이게 요지고 이게 주제가 된다 이렇게 구별을 하거든. 그 다음 두 번째는 단락에서의 마지막 문장에 주의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지막 문장, 항상 모든 것은 마지막에 결론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을 잘 봐야 돼. 그래서 미괄식이라 그랬지. 특히 마지막이 의문문으로 될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마지막이 의문문이 될 때 이걸 우리는 서리법이라고 합니다.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에 동참하도록 의문문을 던지는 거. 그 다음에 조동사를 쓰고 있는 문장을 봐야 돼.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 중에서 영어가 조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과 조동사가 없는 문장의 차이점은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에 대한 차이점하고 같다는 거야. 그래서 조동사가 들어가 있으면 주관적, 조동사가 없으면 객관적인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최상급을 쓰고 있는 거야. 가장 뭐뭐하다. 맞지? 그 다음 부정문을 쓰고 있는 거야. 절대로 뭐뭐하지 않는다. 그지? 그 다음 도치 문장을 쓰는 거지. 도치라고 하는 것은 주어하고 동사의 자리를 바꾸는 거잖아. 그거는 그 문장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겠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강조구문이라고 들어봤지? 이때 강조구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do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그지? 이런 문장이 결국 뭐가 된다? 요지와 주장을 나타내주는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however. 맞지? however를 쓰고 있거나, 그 다음에 but, 뭐 이거 쓰고 있거나, therefore, 따라서 결론 내릴 때 쓰는 거지. thus, 이것도 결론 내리는 거잖아. in short, 요약하자면, 그지? 결론 내리지? in conclusion,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that is, 주어가 that으로 쓰일 때는 바로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한다. 원래 우리가 보통 주어를 this로 쓰잖아. this is 이렇게 되는 경우와 that is의 차이점은 that is 하면 이건 결론이고 this is 하면 이거는 부연 설명이야. 이해되나?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네 가지에 해당하는 요지문에 대한 특징을 알고 있다면 문제를 푸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우선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서 한번 봅시다. 일단 선생님이 뭐부터 봐라 그랬지? 선택지를 먼저 봐라 그랬지? 그럼 선택지 1번에 보면 자, 구성원 간의 공통, 목표, 공통된 구성원에 대한 얘기야. 공통된 목표 의식, 이게 핵심이에요. 협업의 필수 조건이다. 이게 지 생각이야. 그 다음 정확한 정보 이해는 신속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소통 문화는 그지? 소통 문화는 직업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 여가 활동을 함께하는 것도 협업의 중요성을 증가시킨다. 협업에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도 능숙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공통된 단어를 볼까? 여기 보면 정보, 그지? 그 다음에 협업, 맞지? 그 다음에 의사소통. 됐나? 그러면 이거는 정보, 협업, 뭐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아까 전에 분명히 선생님 문제 푸는 순서를 어떻게 알았지? 마지막 처음과 끝을 잘 봐라 그랬지? 주장과 요지는 오히려 마지막을 먼저 읽고 위로 올라가면 돼. 볼까? 만약에 네가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느냐? 어떻게 해서 네가 전달할 것인가? 정보를 뭐보다? 네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는 것보다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덜 관심을 갖게 되면 너는 아마도 실패하게 된다. 항상 있지. 덜 뭐뭐하다, 실패하다. 자, 이거 반대로 한번 해석해보자. 덜 뭐뭐하다 말은 반대가 되면 더 많이 관심을 가지면 실패하다의 반대는 성공을 한다.
됐지? 거꾸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이런 문장은 거꾸로 봤을 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너는 위임에서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똑같이 거기에 둘 다 기술을 갖춰야 한다. 여기 5번에 보면 정보 전달에 대한 방식에 능숙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관계가 있지. 맞지? 그럼 정답이 5번쯤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위로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는 거야. 자,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을까? 아까 분명히 선생님이 첫 번째 문장에는 뭘 준다? 화제를 준다. 그럼 지금 봐라. 팀워크에 있어서의 한 가지 exercise, 팀워크에 대한 얘기. 이게 화제야. 이게 협업에 대한 얘기야. 자, 이거는 뭐냐면 이 집단을 inner circle이야. circle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원을 얘기하지. 쉽게 말하면 그 집단을 원 속에 집어넣는다는 말은 단합되게 한다는 거야. 그래놓고 쌤이 파랑구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예를 드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볼까? 8명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숫자를 쓰고 있으면 예시다. 이 8명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주변을 start string away 하면 그 원 주변을 돌아다니는 시작해. 그러면 그 숫자는 사람들의 숫자하고 똑같아. 서클에 있는 숫자. 맥시멈이야. 최대의 공. 자, 공이지. 네가 갖고 있는 그 공의 숫자에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왜 그럴까? 동시에, 항상 동시에 뭔가를 던지거나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한 개인의 행동의 중요성을 나타내 주게 되고 그것을 던지는 것보다 공을 잡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은 걱정을 한다. 그러니까 던지는 건 아무나 어떤 형태로 던져도 돼. 하지만 사실은 잡는 것이 우리는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훈련에 대한 성공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내 준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전달과 그 다음에 받는 것을 얘기하지. 받는 것보다 전달에 네가 덜 관심을 갖게 되면 실패할 것이다. 이 말은 전달이 더 중요해진다. 즉 전달은 받는 공을 던지고 받는 것에 대한 얘기였다. 자,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지. 됐나?